포문을 돌릴 때 그 처음에 이제 H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이제 히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니어를 이제 그 통과시켜 갖고 리니어에 이제 히든의 리니어를 만들면 아웃풋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아웃풋이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 있는 네 칸에 해당됩니다. 그쵸? 여기에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 거니까 이제 이 아웃풋에다가 소프트맥스를 걸어주면 Y 해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소프트맥스를 이제 걸어가지고 로스까지 이제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게 얘의 역할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로스 펑션 아웃풋 이렇게 하고 그 다음 Y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로스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이제 거치면 로스까지 우리가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3단계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3단계는 로스에 그 수업을 하면은 항상 사고가 나네, 이상하게. 저번 시간에도 새로 찍었던 것 같은데. 로스를 일단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여기 똑같은데 옵티마이저 아니지 이렇게 하고 스텝 요거는 이제 그 맨날 보던 코드인데 사실 우리가 이 옵티마이저를 이제 선언할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기술을 썼었죠. 예, 요런 식으로 학습할 파라미터를 이제 두 개 묶어갖고 전달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리면은 저번에 이제 했던 코드하고 이제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어차피 실패했던 거고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여러 번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 적합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그 다음에 H넷에 이제 X를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출력이 되냐면 여기 있는 네 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냥 숫자들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풀이를 이제 소개한 이유가 사실 실패했던 풀이 구현 2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요게 이제 그 좀 더 얘보다 굳이 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제 코드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똑같이 할 건데 클래스를 선언하고 할 건데 일단 클래스는 동일하게 선언을 할 겁니다. H 네트워크라는 걸 선언을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선언을 원래 해야 되지만 위에서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릴 준비를 하는데 요거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H 네트워크를 잡아주고 리니어도 똑같고 로스도 똑같고 이 옵티마이저 잡아주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조금 바꿔볼게요. 요 코드를 바꿔볼 건데 지금은 X를 딱 넣으면은 H 네트워크에 X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히든이라는 게 n/2 매트릭스가 그냥 X가 이제 n/4로 들어가면은 H 네트워크를 거쳐갖고 히든이라는 게 n/2 매트릭스로 그냥 한 번에 확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옵저베이션 와이즈하게 계산을 해갖고 로스를 다 누적해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으로 한 번에 되는 거를 내가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 2단계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최종적으로 스텝 1에서 2단계는 로스를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로스를 이제 처음에 0으로 잡습니다. 이거 되게 이제 클래식한 코딩이죠. 그 다음에 i는 1부터 그 다음에 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랭이 599잖아요. 이 599라는 거를 저장을 해놓고, 그렇죠? 여기 있는 t까지 내가 반복을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여기 있는 x에 0 이렇게 하면 요런 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를 이제 네트워크에 하나씩 넣으면서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치 옵저베이션의 로스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n으로 나눈 이제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에 넣으려고 보니까 네트워크에 넣으려면 이제 x의 쉐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x0의 쉐입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로 꺽쇠를 하나 더 주면은 1, 4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옵저베이션이니까 하나의 옵저베이션이고 피처가 4인 x다라는 게 좀 더 이제 명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는 H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되고요. 얘도 되는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차원이 안 맞는다고 에러가 나는데 이것도 되네요. 그래서 출력 차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짜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x의 t 얘를 이제 넣고 그다음 y의 t 이런 거를 이제 각각 너무 이제 좀 복잡하니까 xt y라는 애로 이 포문 안에서 그냥 제가 좀 쓰기 편하게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이라는 거를 만들 때는 이제 ht라는 거를 만들 건데 ht는 h넷에 xt를 넣어갖고 ht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 때는 이제 ot라는 거를 그러니까 each t마다 이제 만들 건데 요거를 이제 리니어에 ht를 넣으면은 ot 그러니까 하나의 옵저베이션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나의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스는 로스 펑션에 OT에다가 Y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우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이제 반복할 때마다 이 로스를 누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0으로 잡았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잡아도 똑같은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로스를 계산하고 거기에 누적해서 1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할 테고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누적할 테고 이렇게 하면 이치 옵저베이션에 대한 인덱스가 누적이 돼서 로스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하면 위에랑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결과를 확인을 하면은 여기 이제 잠깐 복사하게 되네. 마이너스 0.3589 이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0.3589가 이제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포문 안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희한하게 바꿔도 얘가 구현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이 시드 같은 거를 맞췄어요. 숫자를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자, 지금까지 소개한 실패한 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지난 시간에 복습이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실패한 풀이를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실패한 풀이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딱 따로따로 한 번씩 더 구현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할 건데,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하기 전에 좀 뭔가 여러분들이 예비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이 히든 레이어 있죠. H에 대한 이해인데 그 H라는 거는 사실 ABCD라는 이제 문자를 또 다른 형식의 이제 숫자 표현으로 이제 바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 기억으로는 스몰 ABCD가 이제 반복되는 예제였는데 잠깐만요. 맞을걸? 그쵸? 스몰 ABCD가 이제 반복되는 예제였는데 스몰 ABCD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H가 어떻게 지금 숫자화 되었냐면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1, 1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스테이트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A, B, C, D라는 거를 뭐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마치 약속을 한 것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한 인코딩이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표현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H 자체가.
그러니까 원한 인코딩은 0001, 00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써야 되는데 얘는 2개의 숫자만 써도 되고, 뭔가 이 2개의 숫자만 써도 Y를 맞추기에 되게 충분한 형태죠. 지금 이 예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H라는 것 자체가 이미 X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X를 이제 원한 인코딩으로 바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워낙 좀 그 날것 있는 그대로의 뭔가 이제 변환이라고 하면은, 얘는 거기서 한 번 더 받아갖고 Y를 맞추기 쉬운 형태로 뭔가 지금 이제 꾸겨 넣어진 형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더 원한 인코딩보다는 좀 더 이제 숙성된 버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제 더 진행이 된 버전, 트랜스폼이 더 진행이 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엑기스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원한 인코딩은 이제 내가 차원을 4개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2개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H라는 거를 또 다른 숫자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 원한 인코딩이란 차이점은 좀 더 이제 엑기스만 남은 느낌이 들고 좀 더 이제 숙성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H라는 거는 사실 X의 리니어 트랜스폼이거든요. 그러니까 X를 그냥 선형 변환해 갖고 H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또 지금 하는 설명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통계학과 버전으로 설명하면은 차원 축소를 한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X라는 애가 있는 거를 뭔가 이제 PCA 같은 거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해 가지고 뭔가 그 Y를 더 설명하기 쉬운 형태로 차원을 줄여 놓은 형태, 그러니까 AKS만 딱 남겨 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우리 스몰 ABCD가 반복되는 예시를 보면 그러했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H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 느낌을 되게 잘 기억해야 돼요. H라는 거는 입력 정보 X에 대한 정보를 이제 대부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되게 잘 이제 뭔가 숙성이 된 형태, 숙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트랜스폼이 된 형태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거 막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계속 지어 싸매다가 작년 수업할 때 대학원 수업에서 생각한 예제인데, 요거랑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수백용의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 신문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숨쉬는 맛의 결정체 왜 시간장이 열광할까라는 이제 제목이고, 1리터에 500만 원, 2kg에 1억 정도라고 이제 추산을 합니다. 1억이면 되게 큰 돈이에요.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 이제 시간장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혹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중요한 거를 요약을 하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장은 오래될수록 맛있다고 하거든요. 오래된 간장일수록 뭔가 이제 풍미가 난다고 해요. 오래된 간장일수록 풍미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500년 동안 이어지는 간장 같은 게 있을 수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500년 전에 내가 한 100리터를 만들었다 해도 1년마다 1리터씩 이렇게 꺼내서 진짜 아껴서 꺼내 먹으면 하여튼 그게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500년 뒤면은 그게 이제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의 트릭을 쓰는데, 500년 된 이제 묵은 간장을 이제 시드로 삶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방울만 아니면 몇 방울만 딱 덜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장을 넣고, 그다음 새 간장을 만들 때 그 옛날 간장을 같이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효소 같은 게 뭔가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500년의 이제 전통이 이제 맛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TMI를 좀 설명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장을 가지고 생간장을 만들 때 이렇게 조금씩 담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그럼 이 시간장도 줄어들잖아. 그 시간장을 그냥 생간장 만든 거를 그 시간장 거기다 부어가지고 여기 시간장 자체를 이제 또 총량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간장에 시간장을 넣거나, 시간장 독에 핵간장을 넣어, 핵간장은 이제 오래 만든 거, 시간장은 이제 몇백 년부터 묵혀 내려온 그 간장을 의미합니다. 맛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러면은 과거에 대한 그 효소가 살아남는데요,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겹장 혹은 이제 덧장이라고 하는데 뭐 몇백 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요런 개념을 처음 이해할 때는 도대체 몇백 년 된 간장이 어딨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맛이 유지된다고 해요. 이거를 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콩물을 갖고 간장을 만들잖아요. 콩물을 갖고 보이나? 저기 그 뭐지? 강의 노트의 드래프트 가면 제가 이거 수식 써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콩물을 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간장이 돼요. 그리고 또 콩물을 갖고 숙성을 시키면 간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비법은 뭐냐? 수백 년 정통의 간장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콩물 원을 갖고 일단 간장 원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콩물 틀을 갖고 간장 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간장 원 있죠. 간장 원이 이제 씨간장이 되는 거야. 그 간장 원을 여기다가 섞어요. 콩물 틀에다가 콩물 틀을 만들 때 그 콩물 틀 플러스 이제 간장 원이 합쳐져 가지고 간장 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또 간장 투, 간장 투는 콩물 3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콩물 3에다가 간장 투를 합쳐가지고 간장 3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옛날에 있던 간장을 조금씩 빼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만들게 된다면 간장을 만들게 된다면 여기 있는 간장 원은 별로 맛이 없겠죠. 그냥 콩물 원만 넣었으니까. 근데 간장 투에는 이 콩물 원에 있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간장 원이 됐는데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뭔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맛이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 3 같은 경우는 간장 2를 넣었는데 간장 2가 이미 간장 1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간장 1도 갖고 있고 간장 2도 갖고 있고 간장 이제 콩물 3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장 3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와지는 그 간장 맛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간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냥 좀 더 상상을 하면은 이 간장 맛을 유지하면서 조리를 한다면 제가 이제 아는 음식이 별로 없었고 그냥 간장 계란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콩물 원을 갖고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간장을 만들어요. 간장을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해요. 간장 계란밥에 나오겠지? 콩물 원에서 간장 1이 나오고 간장 계란밥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간장 계란밥 2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간장 2로 만드는데 간장 2는 다시 콩물 2하고 간장 1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숙성해서 간장 계란밥 2를 만들고 간장 계란밥 3 같은 경우는 이제 콩물 3, 간장 2, 간장 3를 넣어갖고 간장 계란밥 3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대로라면은 점점 뭐예요? 점점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씨간장이 없으니까 그냥 콩물 원에서 간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여튼 콩물 플러스 올드 간장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간장 이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풍미가 있는 간장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 알고리즘을 좀 구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갖고 콩물에다가 그냥 간장 재료라는 게 없지만 간장 재료가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깔맞춤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형태를 맞출 수 있는데 간장 재료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간장이 없으니까 뭘로 할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맹물을 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처음에는 없으니까 맹물을 넣어서 이제 간장 원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제가 똑같이 쓴 거예요. 콩물이 X예요. 콩물. 그 다음에 H라는 거는 이제 간장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콩물이 숙성된 상태인데 H라는 게 우리 X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뭔가 숙성된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애라고 했죠. 그러니까 H가 이제 그 간장이고 X를 이제 콩물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콩물 제로는 이제 H 제로가 되고 X 제로가 되고 간장 제로는 이제 H 제로가 되고 이때 H 제로는 처음에 없으니까 뭐 처음에 초기값을 0 같은 거로 이닛을 시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간장 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H1이 만들어져요. H1을 가지고 어떠한 이제 뭐 변화를 거치면은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Y1의 햇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Y1의 햇에 대응하는 게 간장 계란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간장이 점점 숙성될수록 간장 계란밥은 점점 맛있어지는데 간장 계란밥이 이제 점점 맛있어진다는 거는 사실 이제 y 햇의 값이 점점 그럴듯해진다는 것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y 햇이 점점 정확하게 y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사실 되게 이제 그 유치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업에만 듣고 어디 가서 아래는 설명할 때 간장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요. 이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X0, H0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수식을 기억하면 돼요. 밑에 있는 얘를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진짜 안 외워지고 이거를 막 알기 쉽게 그린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막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이어그램이 저는 더 알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막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식을 가지고 외웠었는데 이 식도 외우기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비유를 생각한 거고 의미상 대충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수식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X1이 이제 H1으로 가는데 H0를 써야 돼. X2가 이제 H2로 가는데 H1을 써야 돼. 그 다음에 X3가 H3로 가는데 H2를 써야 돼. 그리고 H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제 그 X가 숙성된 상태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 H라는 거 가지고 내가 Y를 만들 수가 있고 H에서 이제 Y로 가는 거를 뭔가 그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 기술이 아니야. 잘 보면은 이 간장을 만드는 게 힘든 거지 간장에서 간장 계란만 만드는 건 그렇게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장 넣고 밥이랑 어떤 비율로 넣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냥 섞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기술만 알면 되는 거고, 사실상 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런 숙성된 간장을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H3에서 Y3, 뭐 H2에서 Y2, 뭐 요렇게 이제 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시크릿은 뭐냐면은 이 H를 만드는 게 시크릿이다. 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라기보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장 예제를 잘 생각하면서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알아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간장 계란밥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숙성을 시키는 거냐. 그 다음에 간장이 있으면 간장 계란밥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간장 계란밥을 맛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좀 더 이제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구조가 이 H0하고 X1 요런 거로 넣어갖고 H를 만들어야 되는 요 네트워크를 하나 분리를 하고, 그게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H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X가 들어가가지고 히든이 튀어나오는 거, 그 네트워크를 하나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히든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Y가 튀어나오는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리니어였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H 네트워크는 간장을 숙성시키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니어 네트워크는 그 간장 갖고 간장 계란밥을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이거 뭐 돌리는 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만 더 하고. 아이씨, 망하겠다 오늘. 아무튼 이제 기본 구조는 기본 구조가 뭐야? 이런 게 있었나? 기본 구조는 그 옛날에 이제 H 네트워크 있죠. 이게 그 상태고, 이제 바뀌는 구조를 좀 더 알고리즘 형식으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H0는 그냥 일단 시간장은 없어갖고 내가 맹물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H0를 그냥 0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T1부터 이제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건데, T1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단 일어나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T1에 해당되는 간장을 숙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X1이랑 H0랑 넣어갖고, H1을 만드는 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X1이랑 H0랑 두 개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말을 되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개를 플러스를 하려고 보니까 차원이 좀 안 맞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X는 원한 인코딩된 벡터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디멘전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1 곱하기 4 형태고, 얘는 인베딩된 형태인데 1 곱하기 2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두 개를 이제 그냥 더할 수는 없고, 여기에다 뭔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여기에다 뭔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줘가지고 이거 사이즈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는 X에다가 뭔가 이제 변환을 해주고 H에다가 뭔가 변환을 해주고 하는 김에 바이오스 조금 이제 더해준 다음에 TH를 넣어갖고 H1을 만드는 건데, 그쵸? 이게 원래는 이제 얘가 없었고 얘가 없었죠. 그쵸? 우리 원래 네트워크에는 X에서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 한 다음에 10H 해가지고 H1이 됐는데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갖고 요러한 수색이 돼야 될 텐데 요거 디멘전을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H1의 디멘전은 뭐가 되냐면은 H1은 결국에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우리가 히든 레이어는 2개로 받았잖아. 그쵸? 출력은 일단 1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4개의 디멘전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요거는 1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얘도 1 곱하기 2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얘도 1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얘도 1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그냥 1 곱하기 2, 1 곱하기 2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지금 1 곱하기 4잖아? X만 보면 1 곱... X만... 여기 X1만 보면 1 곱하기 4인데 이거 전체는 1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W는 4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H0만 보면 1 곱하기 2인데 이거 전체는 1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면서. 그럼 얘는 이제 2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멘전이 이제 다 정해지죠. 그럼 H1이 만들어졌다? H1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에 또 적당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갖고 O를 만들고 거기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갖고 Y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는 이전에 저희가 설계했던 그 리니어 레이어가 똑같아. 일단 H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간장을 숙성시켰고 숙성된 간장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간장을 갖고 간장 계란만 만드는 거는 이전의 네트워크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H를 가지고 리니어해서 아웃풋 만들고 여기에서 로스로 가는 이 과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요게 힘든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법이 요 이제 그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은 어떻게 옛날에 했던 정보를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제 알고리즘을 좀 더 쓰기 편하게 하면은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 H0를 인식시킨다. 그 다음에 1부터 T까지 이런 거를 반복하는데 X에다가 뭐를 곱하고 그러니까 그 더하기 위해서 H하고 더하기 위해서 뭐를 곱하고 그 다음에 HT-1에다가 뭐를 이제 또 곱하고 이제 다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XT하고 HT-1을 묶어갖고 한 대 모은 다음에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10H를 겪은 애가 HT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쵸? 뭉뚱그려가지고. 그리고 원래 아키텍처에서는 얘가 없었고 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전 간장을 넣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요게 없는 거고 요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OT라는 거를 만드는 거는 그냥 여기에서 리니어 트랜스폼 한 거네. 그쵸? 그 다음에 YT 햇을 이제 만드는 거는 여기에다가 OT에다가 1이 아니고 OT입니다. 이거. OT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겁니다. 그쵸? 요 버전을 또 이제 똑같이 쓰면은 슈도코드로 제가 파이썬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든이라는 거를 이닛시켜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맹물을 넣는 거지. 처음에 0으로 이제 초기값 시키고 1부터 t까지 이거를 반복하는데 x에다가 뭔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걸어줘. 그 다음에 히든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걸어줘. 두 개를 합쳐요. 그래갖고 10H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히든을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게 여기는 XT예요. 여기도 HT예요 원래. 그쵸? 근데 여기는 히든 T-1이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래밍의 구조상 히든 T-1이 되고 그 다음에 히든 T로 이렇게 엎어치면은 여기 이제 요렇게 둘 다 히든 이렇게 써도 약간 그 T에 대한 인덱스를 좀 모호하게 만들어도 되죠. 그래갖고 이게 약간 구분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로 이제 간략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히든이 들어갔으면 리니어 트랜스폼 적당히 갖고 아웃풋 뽑아내고 아웃풋 이제 적당히 뽑아내가지고 간장계란만 만들면 되겠지? 그쵸? 요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뒤에가 시물이 너무 오래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H 네트워크를 일단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H 네트워크라는 게 요런 애였거든.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구현을 한 건데 여기 H 네트워크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의 이름을 원래 이제 이거는 네이밍을 좀 잘못한 건데 제가 일부러 좀 약간 좀 틀리게 했습니다. 원래 클래스 할 때는 뭐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좀 소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상한 클래스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클래스는 약간 좀 틀리게 만드는 게 저는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거 RNN 셀이라는 제가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닛하고 슈퍼하고 I2H하고 10H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I2H하고 10H하고, 그러니까 I2H가 첫 번째 리니어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그 두 번째 리니어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리니어 1으로 잡고 얘를 내가 리니어 2로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출력으로 나오는 이 수식이 결국에는 얘가 이제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봉호사는 게 더 헷갈리는구나. 지워야 되겠다 그냥. 요 수식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쓸 게 일단 리니어 그 다음에 10H예요. 리니어 레이어 두 개하고 10H를 써야 되는데, 그래갖고 리니어 1, 리니어 2, 그 다음에 10H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차원을 이제 적당히 맞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가 중요한데, 일단 입력이 셀프하고 히든하고 이제 X 이렇게 세 개, 셀프는 원래 들어간 거고 히든이랑 X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X 콩물만 넣었고 간장이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그 콩물하고 옛날 간장이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새로운 간장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갖고 히든이 일단 입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으면은 X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히든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그 두 개 더한 다음에 10H를 거쳐갖고 히든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리턴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갖고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HT를 이닛하고 RNN 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RNN 셀이라는 걸 만들면은 요 동작이 이제 수행되는 네트워크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 동작이 수행된다라는 거는 X하고 H가 들어가가지고 H가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콩물이랑 옛날 간장을 넣어갖고 새로운 간장을 만들어내는 그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네트워크를 이제 쓰려면은 우리가 아까 폼을 썼던 거를 잠깐 떠올려보는, 이제 T는 이제 1부터 라지 T까지 요런 거를 XT, YT로 받고, 이 RNN 셀에다가 X하고 HT를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X하고 HT를 같이 넣어갖고 HT가 튀어나오고, 그쵸? 이 상태에서 HT에다가 리니어로 걸어갖고 OT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로스 펑션을 이렇게 누적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돌리고 이제 학습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거까지 하고 치웠다가 마무리 살짝 하고 끝내야 되겠네. 이거 끝까지는 못하겠구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잡담을 하다가 이렇게 갔구나. 오늘 수업이 완전 그냥 끝났네. 자, 요 네트워크를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물음표 되어 있는 거하고 약간의 좀 그거를 맞춥시다.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 리니어 1이 지금 X가 입력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차원이 이제 H에 대한 그거 맞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최종 출력이 디멘전이 얼마가 돼야 되지?
최종 출력의 디멘전은 2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히든이 지금 2였잖아요. 우리 설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도 디멘전이 2가 돼야 되고 얘도 디멘전이 2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인풋 피처가 4고 최종 디멘전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1에 대응하는 숫자는 4가 들어가서 2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인풋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죠. 히든이니까. 근데 아웃풋도 2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죠.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2x2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는 4 곱하기 2 형태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셀프 점을 쫓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러면은 여기도 셀프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되겠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리니어 1, 리니어 2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이거는 x가 들어가서 h가 그러니까 h가 될 만한 뭔가 제로로 된다는 의미에서 인풋이 to h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얘는 h가 h로 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강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붙여요. 다른 코드에서 특히 이제 파이토치 공식 문서에서 많이 합니다. 요것도 이제 이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주고 만들어줘야지. 토치 매뉴얼 시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는 셀이라는 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스몰 아래는 그러니까 요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해주는 네트워크가 아래는 셀이라는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숙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지. 그러니까 콩물이랑 간장을 넣어갖고 간장을 만들어주는 숙성 담당 네트워크, 그렇죠? H를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을 했으면은 그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리를 해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토치 매뉴얼 시드 그것도 이제 같이 만들 건데 43052 이전에는 이제 이름도 없는 그냥 리니어 네트워크였죠. 어차피 이제 히든이 이제 인풋이 2로 들어가서 Y로 이제 출력 그러니까 아웃풋이 일단 디멘전이 4로 뽑혀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게 Y 해시 돼야 되니까 2에 4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리니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는 요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에서 그냥 쿡이라고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쿡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로 설계를 할 건데 손실함수는 이제 로스 풍션 토치 n은 진짜 옵티마이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토치 옵팀 아담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할 건데 일단 얘에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고 리스트 하면은 얘가 리스트로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 파라미터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하는 코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요 코드를 좀 갖고 와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한 코드였잖아.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 이제 요 코드를 바꿔가지고 할 건데 일단 한 5,000번 정도 돌릴 거고 처음에 로스를 이제 0으로 잡아서 이제 요거를 누적을 시키는데 또 초기화 시킬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맹물을 넣어줘야 돼요.
HT에 이제 해당되는 애를 맹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곱하기 2의 맹물 그 벡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XT, YT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뭐 똑같고 HT를 만들 때 얘를 쓰는 게 아니고 RNN 셀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RNN 셀은 이제 입력이 X하고 H가 돼야 되니까 입력이 X하고 H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에 XT 그 다음에 컴마 HT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뭔가 이제 그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갖고 생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HT는 여기 있는 얘가 그 맹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숙성된 애가 들어가서 HT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T가 리니어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쿡이었죠. 쿡을 이제 거쳐갖고 OT가 되고 여기에서 OT하고 이제 로스가 이제 계산돼서 점점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돌리고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